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봄, 가을만 되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인데 이런저런 방법 모두 사용해봤지만 그때뿐이더라고요. 알레르기 비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치료법이 나와 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 요소 두 가지를 놓쳐서 비염과 치료의 악순환을 계절마다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염의 원리와 치료 시에 꼭 챙겨야 할 핵심 요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쿡쿡, 꾹꾹. 비염 약을 쓸 때는 증상이 호전되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약은 비염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증상을 억제하는 것뿐입니다. 면역 억제제나 항히스타민 같은 약들이 염증 자체를 줄여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죠. 중요한 것은 코 속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알러지 항원 검사를 했더니 먼지와 집진드기에 반응을 하던데 그것 때문에 비염이 생기는 건가요? 먼지와 집진드기가 비염의 항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와 집진드기는 사계절 모두 있죠. 반면에 대부분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온도죠. 봄, 가을의 온도차가 10도 내외로 벌어지면 비염이 심해집니다. 먼지와 집진드기가 자극을 줘서 비염이 생긴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기온 차이가 비염을 일으킨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기온 차이가 어떻게 비염을 일으킬 수 있나요? 비염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염의 역할부터 알아야 합니다. 비염은 엄청난 콧물과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재채기가 나오죠. 아주 불편한 증상이지만 사실 그 목적은 우리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면역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신체는 비염이라는 강력한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켰을까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하니까요. 바로 면역력 저하 때문입니다. 기온차가 10도씨 이상 벌어지면 신체는 36도, 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달릴 때 밀리는 곳과 그리고 고속도로를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의 연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봄과 가을에는 체내 에너지 연비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급속히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혈액순환이 나빠져 손발이 차가워지고 자주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세포한테 공급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신체는 면역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와 입 같은 제1방어선의 면역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의 하나가 바로 비염이죠. 비염 증상인 콧물과 재채기는 혹시나 체내로 들어올지 모르는 이물질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비염이 오히려 이물질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죠. 그럼 비염이 부족한 면역력을 보완한다면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증상이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에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한다면 문을 잠그고 다니는 것이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증상 치료와 함께 원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비염 치료 방법이 많던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먼저 비염 환자들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기력이 부족합니다. 평소에도 기력이 높지 않은데 큰 일교차에 따라 체온을 올리고 내리면서 기력이 더 부족해지죠. 즉 평소에도 피곤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비염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염이 발생하면 더 자주 피곤을 느끼게 되죠. 둘째는 몸이 차갑습니다. 일본의 내과 전문의 사이토 마사시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가량 떨어진다고 했죠. 한의학에서도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낮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제한되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 손발이 차거나 축축하고 목 뒤에 경추 부위를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평소 기력이 넘치고 손발이 따뜻한 분들은 특정 항원 때문에 비염이 걸리기도 하지만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잘 안 걸리죠. 기존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도 기력이 회복되고 몸이 따뜻할 때는 증상이 호전되다가 지치고 몸이 차가울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기력과 체온, 이 두 가지가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자 치료의 핵심인 것이죠. 따라서 수많은 치료법들 중에서 기력을 끌어올리고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염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기준이 기력과 체온 상승이라는 점을 알겠는데 좀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된 식사입니다. 사실 균형된 식사가 말은 쉬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집 한쪽 구석에 쌓아둔 유산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밀크시슬, 홍삼 등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을 규칙적으로 잘 챙겨 드세요. 한약을 지어 먹거나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꾸준하게 영양 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염이 발생하기 전에 잘 챙겨 드시는 겁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충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주는 원리와 같습니다. 기력이 한번 떨어지면 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력의 충전 속도는 나이와 반비례합니다. 젊었을 때는 밥 잘 먹고 잠만 푹 자도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며칠 동안 쉬어도 충전이 잘 안 된다고도 말씀하시죠. 따라서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거나 힘든 일을 할 때 미리미리 영양 밀도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덜 지치고 회복도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기력을 높이는데 유산균과 밀크시슬은 왜 필요한 건가요? 장은 면역력의 70%를 담당하고 영양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이런 장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체내 영양 밀도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은 대표적으로 에너지 대사, 호르몬 대사, 해독을 합니다. 이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빨리 지치고 체내 독소가 증가하면서 염증도 증가하겠죠. 따라서 유산균과 밀크시슬로 장과 간을 함께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팥뿌리, 생강, 마늘, 대추 같은 식품이나 약재가 도움이 됩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조격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조격을 합니다. 발도 담그면서 손도 같이 담궈주면 좋습니다. 조격기가 없다고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세숫자에 부으면서 조금씩 부으면서 쓰면은 아주 쉽게 조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나 식초를 조금 넣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또한 환절기에 멋을 위해서 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온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비염 예방에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충분한 수면과 그리고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네요. 그렇다면 콧물 빼기, 코 세척, 코 주변 마사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콧물 빼기는 저도 한번 치료를 받았는데 6개월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포기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꾸준한 치료를 받기도 어렵고 콧물 빼기가 비염을 어떤 원리로 치료하는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코 세척과 코 주변 마사지는 증상을 완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즉 기력을 끌어올리거나 체온을 높여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코 세척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코 주변의 마사지를 또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실천해보세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4계절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비염이 만성염증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특정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거나 면역력 상태가 아주 낮은 상태죠. 시간이 지날수록 충농증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빠른 치료가 요망되는 케이스입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비염은 면역 시스템의 최후 방어선이다. 힘들다고 약으로 무조건 시스템을 꺼버리면 안 되겠죠? 증상 치료와 원인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큰 항원은 기온이다. 집진덕이나 먼지는 부분적인 항원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큰 기온차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봄, 가을로 비염이 발생하죠. 셋째, 비염 치료의 핵심 요소 두 가지는 기력과 체온이다. 수많은 방법 중에서 기력을 올리고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